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 뭐니의 서경석입니다. 대기업이니까 무조건 오르겠지 하고 투자. 우량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적금 깨서 우량주 매수. 저평가된 성장주를 보는 안목을 키우라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은 개미들은 오늘도 남들이 말하는 우량주 한 우물만 팝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장마도 아닌데 내 계좌에 왜 파란 비가 내리지? 한숨만 쉬게 됩니다. 무조건은 없습니다. 주식 현명하게 잘해보고 싶다면 주식이 머니와의 동행이 답입니다. 주식을 왜 해야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 감각, 주식이 머니와 함께 하신다면 차트를 클릭해서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와, 이건 달라진 거예요. 이 불량품 수거하는 데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고 올라간 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죠. 주식이 무엇이고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식 1타 강사 홍주원 소장이 핵심만 쏙쏙 짚어드립니다. 주식이 뭐니? 지난 시간에 홍주원 소장이 이제 차트 보는 법 기본 중에 기본을 알려줬습니다. 아이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을 볼 때요, 진짜 이게 초보잖아요. 그냥 숫자만 봤어요. 그다음에 색깔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고 웃고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차트를 클릭해서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와, 이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장대 양봉. 이거를 어딘가 찾게 되고 언제 그랬나라는 걸 찾게 돼요. 아니 갈수록 그냥 핵심만 쏙쏙 흡수하고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어요. 아이, 그럼요. 우리 정성호 씨 같은 주식 초보자분들의 반응이 지난 시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우리 홍주원 소장께서 개미들에게 꼭 필요한 차트 강의 2탄을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좀 차트 강의가 재밌으셨나 봐요. 되게 도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런 좀 핵심만 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숫자까지 같이 보이시죠? 네네. 이제 아래가 120이 적혀 있고 그 위에 60, 그리고 20, 10, 그리고 5 이렇게 순서대로 적혀 있잖아요. 네네. 이 선들을 뭐라고 할까요? 혹시 이동 평균선? 뭐야 왜 이래 오늘? 저기 써 있었어요. 이동 평균선이라는 정의를 내리자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차트에 이동 평균선이라고 다 같이 이렇게 이게 뭐로 하는 건지 뭡니까 이게? 그 이동 평균선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주가가 이동한 평균 가격치를 나타낸 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균 가격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동 평균선을 볼 때는요, 5일의 주가의 흐름이면 5일선, 10일의 주가의 흐름이면 10일선, 20일의 주가의 흐름이면 21선, 60일의 주가 흐름이면 61선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이동평균선인 거예요. 5일선은 짧은 기간 동안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낸 심리선인 거예요. 그러면 5일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심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좋다는 얘기죠. 맞아. 살려고 한다. 이 종목의 투자 심리는 완전히 올라온 거예요. 그럼 밑으로 5일선이 밑으로 가파르게 꺾였어요. 그럼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네. 맞아. 투자 심리가 얼어버렸- 급격하게 얼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21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력선이라고 불러요. 보통 세력들이 주가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그 기간을 20일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러니 세력이라는 건 근데 주가 조작 세력을 막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네, 저도 그걸 떠올렸어요. 네, 시장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선이라는 건 영향력을 미치는 선, 약간 그렇게 표현하는. 맞아요. 네. 이게 수급을 주가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흐름들을 볼 때 흔히 세력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한 달 동안 주가의 흐름을 세력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60일선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수급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3개월 동안, 60일 동안 거래량이 잘 들어왔어요. 수급이 잘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수급이 탄탄한 종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급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120일선은요. 우리가 6개월 주가의 흐름을 이야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경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실물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갑자기 주가 지수가 올라가요. 종합 주가 지수가. 그렇다라는 거는 그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단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짧은 3일선, 5일선, 20일선, 60일선을 우리가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고요. 장기 이동평균선은 121선, 241선 정도를 우리가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야, 이 정도만 알면 어디 가서도 가만 있어 봐. 이거 보니까 저 심리선 괜찮고 수급선 괜찮아. 경기선은 평탄하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 야, 그러면 완전히 뭐 주식 천재인 줄 알겠어요. 근데 이것도 좀 편안하게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동평균선 좋은 거 나쁜 거 딱 봤을 때. 일단 쉬운 배열부터 우리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럼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정배열, 역배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네. 정배열은 좋은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심리선, 세력선, 경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수급선까지 이 모든 선들이 이 기간 동안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주가를 우상향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배열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방향이 우하향하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반대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정배열로 가다가 갑자기 역배열로 바뀌는 순간이 와요. 역배열이란 게 뭔지 또 설명 좀 해주세요. 역배열은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부정적인 거죠. 네. 121선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61선, 21선, 5일선 순서대로 아래로 배열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역배열이라고 이야기해요. 최고로 나쁜 거네. 같은 라인으로 쫙 가버리면. 예, 왜 안 좋냐? 121선 밑으로 지금 단기 이동 평균선이 하향 돌파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주가가 꺾일 시점이 거의 다가왔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역배열로 가 있습니다. 지금 네. 본인 주식 이동평균선 보나 봐요. 지금 방송 진행 안 하시고. 이게 현장 공부 아니에요? 실습입니까? 지금 이동 평균선 보고 계셨구나. 얼마 전에 그 21선이 61선을 뚫고 하향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느낌. 이거는 괜찮은 느낌이네요. 제가 그래서 이거 좀 질문 드리려고 네. 그랬어요. 네네. 저희가 항상 차트를 보면 네. 정배열, 역배열로 이렇게 예쁘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막 꼬이기도 하고 막 맞아,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질문하셨잖아요. 네. 이 차트 한번 보실까요? 좌측에 있는 게 역배열이고 우측에 있는 게 정배열이죠. 네. 네네네. 중간을 보면은 아까 우리 각현아 씨가 이야기한 꼬이는 부분이 발생이 맞아, 되죠. 맞아. 오, 그러네요. 몇 번 저런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 추세가 꺾인다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지금 몇 번 시도를 했어요.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번, 네. 시도를 했죠. 그러고 나서 추세가 어떻게 되죠? 반대로 꺾이죠. 정배열로 딱 되거든요. 그렇죠. 저런 가정들이 생기면 보통 저런 구간을 우리가 추세 변곡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변곡 구간의 차트를 잘 보면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됐을 때 저런 구간들이 굉장히 황금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매수 시점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먼저 기업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사업성이라든가 경쟁성, 그리고 재무의 건전성이라든가 두 번째로는 차트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소장님 그 차트를 보면 저희가 항상 이 정배열, 역배열, 이동평균선이 참 이렇게 쫙 예쁘게 되는 게 아니라 막 꼬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얽히고 꼬이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은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한다고. 주가가 지금부터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했다라는 거죠.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차트를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최상단에서 아까 우리 곽현아 씨가 말한 이거. 얽히고 써있는 얽히는 이런 변곡점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곡점에서 매도와 매수 기간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이러세요 오늘? 머리에 저- 쏙쏙 들어온다, 진짜. 왜 이러는 네, 거야? 맞아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똑똑해졌어요 그새. 오늘 아주 포인트 잘 짚. 예. 잘 짚어요. 다만 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해드리면은 굉장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지점이 결코 매수를 하라는 지점이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좋은 상황이라는 거지. 네, 이 기업이 가장 완벽한
그리고 가장 탄탄한 구간에 들어섰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좋은 구간이니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계속 사도 돼요, 오르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는 5일 구간, 그러니까 5일 선이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약속을 했었잖아요. 예. 우리 정성호 씨를 제가 적어도 이 초보 탈출 시키고 중수 이상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아니 머리도 오늘 정배열이에요 앞머리가. 그러게. 다음에는 금색으로 칠하고 올게요. 골든크로스 정배열로. 예? 그 잘 유지해라 또 대두로 간다. 하얀 돌파하지 말고. 자 이렇게 저 주식 투자에 대한 알매 확장을 돕는 주식이 머니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이 머니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시간상 방송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홍주원 소장의 꿀팁과 조언들은 물론이고 정성호 씨 같은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중 시황 보실 수 있습니다. 곽현아 씨처럼 주식 공부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은 종목 정보가 가장 궁금하시죠?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말 못할 고민, 주식에 대한 궁금증까지 홍주원 소장이 직접 주식이 뭐니 채널톡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